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아니 우리 은메페 황희찬은 진짜 아스날 갈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특히나 A매치데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경기하고 또 북한 경기 앞두고 이렇게 하니까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또 저희가 살펴보려고요. 황희찬의 아스날 이적설과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저주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이적설이 어디서 도대체 소스가 나온 것인지 찾아봐야죠 또. 예. 또 당연히 소스가 어딘가 봤더니 영국의 데일리 메일입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황희찬 선수의 아스날 이적설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하자면 3일 됐습니다. 3일 전에 10월 9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스날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짤즈부르크하고 황희찬 선수의 소속이죠. 리버풀하고 경기를 좀 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반다이크 앞에서 골을 넣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만 본 게 아니라 그동안 한 3시즌 동안 좀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뭐 폼도 좀 소개하더라고요. 올 시즌 초반에 모든 대회에서 뭐 11경기에서 7골 넣었다. 도움은 안 써있더라고요. 근데 뭐 도움도 지금 10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써있던데요. 데일리메일에. 손흥민과 굿프렌즈다. 이거 왜 쓰죠? 손흥민과 아주 친한 친구다.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만큼 잘하니까 이 정도 잘하는 선수의 친구면 얼마나 잘하겠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스날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팰리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좀 이렇게 썼습니다. 데일리메일에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를 한번 따져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있는 미디어들의 신뢰도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데일리메일 정도면 중상 정도 됩니다. 네. 데일리 앞에 붙는 신문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아요. 데일리가 붙는 신문 중에는 가장 데일리가 붙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게 이제 데일리 스타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거의 더 선지급이고 그리고 데일리메일은 괜찮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뭐 특집 기사도 가끔씩 다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일리메일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미디어들에 쓰는 용어인데 받아 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신력 있는 데가 쓰면 다른 매체들도 인용해서 받아 쓰는 걸 하는데 보니까 뭐 미러라든지 익스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메트로 이런 데가 인용을 해서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체는 있습니다. 이렇게 데일리메일이 썼고 그걸 또 이제 국내 언론들도 이제 받아 썼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가 좀 나올까요? 어딘가는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나왔을 텐데 일단 아스날의 현재 스쿼드를 보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스날의 스쿼드가 라카제트가 뭐 최근 좀 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카제트, 오바메양, 그다음에 니콜라 페페, 그다음에 뭐 지금 부카요 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들이 좀 있죠. 뎁스가 좀 얇죠? 네, 좀 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라카제트가 좀 빠지니까 오바메양을 올려놓고 사카를 쓰긴 하는데 사카 같은 경우는 2001년생이잖아요. 18살. 그리고 니콜라 페페는 돈은 1,000억인데 못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황희찬을 3톱에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전방에 쓸 수도 있고 약간 이선 쪽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좀 뎁스가 좀 얇아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도 브라질 출신에 지금 유로파리그하고 컵대회에서는 잘해주고 있지만 똑같은 20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뎁스를 넓히기 위해서 황희찬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새 이제 이적설이 막 나오니까 국내에 있는 아스날 팬들이나 아니면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그 아스날은 아시아 선수가 가면 좀 자꾸 죽쓰거나 좀 아까 저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스날이 국내에 알려져 있는 그 저주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죠? 네. 등번호 9번의 저주. 또 하나는 아시아 선수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 등번호 9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좀 많으니까요. 폴 머슨도 그랬고요. 니콜라 아넬카도 그랬고 다보르스케도 월드컵 때 그렇게 잘하고 와가지고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다음 프란시스 제퍼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호세 레스, 홀리우 밥티스타도 그랬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에두아르도 사실은 부상 때문에 그랬는데 박주영도 9번이었습니다. 아스날에. 그 다음에 루카스 페레스. 이런 선수들이 9번을 달았는데 이게 9번의 저주입니다. 아스날에. 이 선수들이 뭐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은 약간 먹튀이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좀 잘 못하거나 이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9번 달면 좀 잘 안 돼.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라카제트는 지금 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등번에 9번의 저주가 아스날에 유명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시아 선수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보면 그 아시아 선수들이 지금 간 게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갔죠. 일본에 이나모토 주니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야이치 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주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사노 다쿠마가 있었습니다. 다 어땠나요? 다 못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나모토 주니치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시절 때도 그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면서 이제 넘어갔죠. 뭐 원래 그 17살 때 J리그 최연소 데뷔하고 막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뭐 거의 신동소리 들었던 선수고 2001년에 이제 벵거 감독이 눈에 띄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월드컵 나와가지고 아스날 소속으로 그때 임대긴 했지만 가가지고 골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이 16강 가고 그랬던 걸 이끌었던 선수예요 이나모토가.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리그컵이나 이런 이제 다른 대회 한 4경기 정도 아스날이 뛴 게 다 전부고 그때 왜 그러냐면 또 파트리크 비에이라 있을 때예요. 이나모토가 중미인데 뛰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잘 못했고. 그다음 뭐 미야이치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른 발을 갖고 있었죠 이 선수도. 예. 그래서 10대 때였던 2010년인가 아스날하고 아약스하고 연습 경기를 했다가 벵거 감독이 저 왜 이렇게 빨라? 그래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결국 이 선수도 그때 워크 퍼밋 문제 이런 거 막 걸리고 그러면서 딴 데로 이렇게 좀 돌았죠. 예. 딱 돌면서 나중에 뭐 아스날에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를 뛰었습니다. 리그로 따지면. 근데 결국은 이제 적응하지 못했고 지금은 독일 2부 리그인 장크트 파울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미야이치료는 손흥민과 동갑내기예요. 92년생. 그런데 어쨌든 아스날에서 좀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사노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이 선수는 더 어리죠? 94년생. 그러니까 24살 현재 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산프레체 히로시마 뛰다가 2016년에 여름에 완전 이적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2016년이면은 봄에 그 신태용 감독이 우리 그 리우 올림픽 예선격인 아시아 대회 카타르에서 열렸을 때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했다가 역전패 당하잖아요. 그때 되게 잘했던 선수가 바로 아사노입니다. 여러 가지 활약 때문에 넘어갔는데 역시 이 아사노 같은 경우도 워크퍼밋 문제 걸려가지고 가자마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로 임대가 됐고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스날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올 시즌 지금 어디 뛰고 있냐? 세르비아의 파르티잔에서 뛰고 있습니다. 뭐 박주영은 특별히 설명 안 할게요. 네, 박주영 뭐 가가지고 리그 한 경기 뛰었나? 프리미어 리그로 따지면 그랬을 거예요. 뭐 컵 대회에서는 그때 이게 오른발로 감아 때리는 골도 있긴 있었는데 프리미어 리그만 보면 교체로 한 경기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날에 간 아시아 선수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막 이제 그 황희찬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스쿼드가 좀 얇으니까 당장 주전 경쟁 뭐 좀 심하더라도 점점 실력 올리면서 가면 좋을 텐데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 진짜 아시아 선수들은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조금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하고 과거에 안 된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왜 안 됐을까? 몇 년 전에 2014년인가 이때 가디언 기억하시나요? 영국에 아주 공신력 있는 매체죠. 가디언에서 이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왜 아스날에서는 이 아시아 선수들이 실패하는가? 이 분석의 글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벵거 감독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벵거 감독이 아스날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일본에 뛰었습니다. 나고야 J리그 팀을 이끌었죠. 그때 한 1년 반 정도 이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아스날을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도 J리그 팀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 축구협회하고 계속 네트워크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문 혹은 고문 이런 역할을 하고요. 1998년도에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누가 오죠? 프랑스 출신의 트루시에가 오죠. 이것도 벵거 감독이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 축구하고 교류를 맺은 벵거가 아스날에 일본 선수 자꾸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의 이야기는 뭐냐면 벵거 감독은 아시아 특히 일본을 새로운 선수 수급과 또 새로운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하지만 벵거 감독이 그런 식으로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실력이나 경쟁력을 따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로만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디언은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나모토, 미야이치, 아사노 이런 선수들 다 그런 케이스죠. 박주영은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박주영은 뭐 벵거 감독하고는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벵거 감독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뭐 생각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의 케이스는 사실은 좀 굉장히 특별하죠. 그때가 이제 원래 박주영 선수가 그 모나코에 있다가 릴로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릴로 가려고 했는데 아스날이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게 바로 맨유에게 원정 가가지고 8골을 내주면서 크게 지고 그러면서 벵거 감독이 막 정신 막 이렇게 못 차리다가 선수를 이적 시장 막판에 4명을 확 사버립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패닉 바이라고 하죠. 정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는. 근데 4명을 확 데려오는데 그때 한 명이 박주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본 선수들은 관계 때문에 조금 좀 더 냉철한 분석을 덜하고 데려왔다고 한다면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분석하고 데려오는 게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팀이 크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닉바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황희찬 선수의 영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영입을 추진하는 거는 3시즌 동안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그러니까 벵거 감독은 그냥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데려왔다 한다면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그냥 리버풀 경기 한 경기만 본 것이 아니라 최근 3경기를 쭉 보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아시아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 실패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스날의 좀 그거 같고 또 하나는 벵거 감독의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황희찬이나 이렇게 스타일이 좀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벵거 감독은 이렇게 패스라든지 이런 걸 좀 중시 여기니까 조금은 더 저돌적인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에메리 감독은 좀 다릅니다. 그죠? 에메리 감독은 후방 빌드업 포함을 해서 굉장히 빠른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스날 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스날 쪽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있다. 에메리 감독하고도 축구 스타일이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스날의 아시아 선수들 저주와 지금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영입으로 이루어질지는 한참 남았어요. 예. 그 뭐 지난번 스리랑카 경기 끝나고도 황희찬에게 우리 막 기자들이 물어봤더라고요. 그 아스날 행 이야기 좀 들었냐고 그랬더니 황희찬이 아니요? 뭐 들은 거 없는데요? 당연합니다. 들었어도 모른 척 해야 되고요. 들었어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들었을 공산이 전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식 오퍼는. 왜냐하면 이적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스카우트들 쪽에서 이 소스가 흘러나왔을 공산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까지 들어가. 왜냐하면 뭐 물 밑에서 약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꼬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카우트나 이쪽 정도에서 보고서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좀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최소한 뭐 겨울 이적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여름 이적 시장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아스날의 현재의 공격진의 뎁스를 보자면 황희찬 선수가 도전해볼 만하다. 근데 제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다? 아닙니다. 아니 오바메양하고 라카제트 있잖아요. 니콜라 페페는 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근데 니콜라 페페도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 나이 어린 선수들도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어쨌든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의 그 수준을 놓고 보자면 결코 쉬운 경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장 속도라든지 진화의 어떤 형태라고 놓고 보자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 진짜로 이번에는 그 아시아의 저주를 깨고 우리 은메페가 제대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 얘가 왜 은메페니?